프로야구가 내일 시즌 개막에 들어감에 따라 겨우내 전력을 다져온 호랑이 군단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백마산 승마장 건축 허가와 관련해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구청이 뒤늦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을 공동체와 학교가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빛골 혁신교육지구 지정 사업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여수 밤바다로 유명해진 여수시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시의 생리피기 작업이 시작돼 관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동안 근질근질 하셨을 겁니다. 드디어 내일 시즌 개막입니다. 겨우내 전력을 다져온 호랑이 군단은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고사까지 지냈다는데 올 시즌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조현선 기자입니다. 야구 팬들을 춤추게 하는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7개월 동안 계속되는 대장정. 해마다 핵심 선수들의 이딴 부상 악령에 발목을 잡혀왔던 터라 무사고 기원제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지켜봐 주시고 꼭 우리가 5강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가 재건이라는 숙제를 받은 김기태 감독은 달라진 기아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스가 좀 변해졌구나, 무서워졌구나 라는 그런 팀 변화는 꼭 줄 것으로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올 시즌 기아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돌아온 윤성민과 방황을 끝낸 최희섭 선수, 두터워진 백업 자원 등은 평가를 뒤집을 수 있는 반전 카드들입니다. 팀당 경기 수가 144경기로 늘어난 점도 투수력이 상대적으로 두터운 기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전 드라마의 서막은 양현종 선수가 엽니다. 양현종은 올 시즌 팀의 첫 승과 개막전 유일한 토종 선발의 자존심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입니다. 부담감보다는 제 스스로도 오히려 좀 영광으로 생각하고 좀 개막전만큼은 다른 외국인 투수에 뒤지지 않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새로운 사령탑과 함께 새 출발을 다짐한 기아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LG를 상대로 첫 경기를 치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매 시즌마다 뜨는 별이 있는가 하면 지는 별도 있습니다. 올 시즌의 기아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예비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지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소개해드립니다. 24세 젊은 투수 임기준 선수.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깜짝 호투로 선발 투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좌완 투수라는 장점에 다양한 변화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두산과 시범 경기에서는 공 45개로 4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두둑한 배짱을 자랑했습니다. 자신 있게 던지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고요. 만약에 보완할 게 있다고 하면서 하자면 아직 제구력이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2010년 입단한 중고 신인으로 경찰청 복무를 마친 임기준은 임준혁, 임준섭 선수와 함께 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임트로이카 중에 한 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김선빈 선수의 부상 공백을 메웠던 강한울 선수는 올해는 주전 유격수 자리를 노립니다. 작년보다는 좀 마음가짐도 달라진 게 분명 있고 일단 올해 제가 기회잖아요, 올해가. 송구력을 가다듬고 타율을 올리기 위해 근력을 키워온 강한울은 누구보다 시즌 개막만을 기다려온 선수입니다. 개막전 엔트리에서는 빠졌지만 기대주로 평가받는 황대인 선수. 안치홍의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되는 늦가기 최용규 선수. 또 한 명의 선발 자원으로 주목받는 대졸 신인 문경찬 선수 등도 올 시즌 기아를 빛낼 예비 스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광주 백마산에 승마장 건축을 허가해줬던 광주 서구청이 부랴부랴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특혜는 없었다고 큰소리치더니만 뭔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정용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산비탈을 깎아 마구 파헤쳐진 백마산 승마장 부지입니다. 조감도를 보면 산사태 등을 막기 위한 4.5m 높이의 옹벽이 건설됩니다. 지난해 사전제의 영향성 검토에선 구조 변경과 함께 옹벽을 더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원안대로 건축 허가가 나면서 특혜라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결과에 분명한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2014년 6월 27일 뭔가에 쫓기듯이 위법하게 건축 허가를 내주었으므로 승마장은 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허가가 났습니다. 그동안 건축 허가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던 서구청의 설명이 궁색해지게 된 겁니다. 부실한 허가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서구청은 급기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상급기관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행정 조치는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광주광역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영산강 환경청이 고발 조치하거나 직무감사를 요청할 경우 서구청도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환경단체가 백마산 부지 헐값 매각으로 구 재정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서구청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특혜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무등산 정상의 방공포대를 철수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50년간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자연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각종 폐기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에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는 군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하루빨리 이전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교육시키는 일은 비단 학교나 교육당국만의 책임이 아닐 겁니다. 마을 공동체와 학교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빛골 혁신교육지구 지정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수안지구의 한 작은 도서관에서 학부모들이 모여 아이들 교육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을 공동체에서는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허물고 주민들이 가진 경험과 교육적 자원을 함께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 이외에 우리 동네에 계신 어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보다 더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마을에서 발굴한 교육 콘텐츠를 학교와 연계하는 마을 속 학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학생과 마을 공동체의 의견을 모아서 구청과 교육청이 학생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에 이제 교육 일자리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어떤 교육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은평구의 혁신 교육 사례와 빛고을 혁신학교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혁신학교에 좋은 가치와 철학이 교육적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철학을 일반 학교에 확산하지 않는 의미로 지구라는 것으로 크게 확대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광범위한 지구 단위를 하나로 묶어서 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혁신 교육을 퇴보시킬 거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노래로 더욱 유명해진 여수 밤바다. 낮에는 뭘 볼까 고민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여수시가 도시에 색을 입히고 있습니다. 모델은 그리스의 산토린이라고 합니다.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고서동과 중앙동 일대, 오래된 주택이 밀집돼 있어 남루하고 초라하던 주택들이 새로운 색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집집마다 지붕은 파란색으로 담장은 하얀색으로 색채를 통일하고 산뜻하게 정돈했습니다. 아름다운 해안가와 어울리는 색채를 가미해 그리스 산토리니 섬과 같은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 사이사이 골목에는 재미있고 위트 있는 벽화를 그려넣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모두 450여 세대 주택에 이 같은 통일된 색을 입히기 위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주변 환경이 깨끗해서 좋다 그러고요. 관광객들은 와서 보고 이제 여수가 바다하고 이제 하얀색하고 그 선택을 잘해가지고 해안가 주변 경관이 낮에는 색으로 산뜻함을 더했다면 밤이 되면 아름다운 빛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돌산공원과 장군도 등의 형형색색의 조명 등이 화려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야경은 세계 4대 미항을 꿈꾸는 여수 밤바다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색채, 밤에는 야간 경관 조명을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주권 도시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여수의 어떤 차별화되는 그런 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케이블카와 여수 세계 박람회장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 확보를 통해 한 해 1,300만 명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수시.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이 해양 관광도시 여수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오는 주말과 휴일에도 날씨는 포근하겠습니다. 나무 심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보다는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더 건조해졌습니다. 김우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긴 줄을 선 채 순서를 기다리는 시민들. 묘목과 꽃화분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소식에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3가지 나무를 고를 수 있는데 어떤 나무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입니다. 철쭉이랑 철량금이랑 살구나무 있어요. 식목일을 앞두고 산림청 임직원들이 나와 나무를 나누어주고 있지만 메마른 날씨 탓에 걱정도 앞섭니다. 최근에 건조하면서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 특히 논밭드렁 태우기라든지 야외에 나가실 때 특별히 좀 산불 조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야외 활동하기에는 좋겠지만 봄 가뭄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에 그치면서 건조함을 달래주기에는 어렵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남부지방에도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건조한 날씨가 한풀 꺾이고 봄 가뭄 해갈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광주시 남구 박림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초등학교 1학년 민모군이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집안에 혼자 있던 민군이 거실 발코니에서 밖을 내다보다 추락해 변을 당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성요양병원 방화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80대 치매 노인이 숨졌습니다. 광주 고법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2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82살 김모 씨가 어제 오후 숨졌습니다. 김 씨는 최근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